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에 담 걸린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이 금속 이런 거에 바이러스가 하루인가 이틀 산다고 그러는데 화장실만 가려면은 동그란 손잡이를 2번씩 돌려야 돼. 그래서 그다음에 돌아올 때 이제 지문 인식기로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는 아니지만 다른 질병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스트레스 때문에 나 진짜 이거 언제 끝날지 진짜 모르겠는데. 혹시 제 목의 담도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 그 지금 너무 과학적이지 못한 분위기로 이 코로나19가 진짜 심각한 사태긴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거의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된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초유의 사태죠. 하나 흥미로운 게 호주에서는 이상하게 또 그 화장지 사야 된다고. 쌤, 저도 관련해서 할 말이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그 퍼스 사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이 25장이 왔는데 마트가 그냥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총리 이름이 뭐였죠? 스콧 모리슨. 네, 스콧 모리슨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스콧 모리슨 총리. 팬데믹이다 뭐 이렇게 한번 말을 했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쌀이랑 뭐 토마토 소스랑 파스타 면이랑 이런 걸 다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세정제를 하나 사려고 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구나. 네, 사진을 그렇게 보내줬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모리슨이 그 말 했구나. 그 아저씨 아직도 그러는구나. 근데 이건 제 친구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 드리는 건데 마스크는 또 쓰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마스크 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가 좀 원래부터 좀 귀하게 된 게 호주에 이제 갑자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바람에 산불 때문에. 근데 아무튼 좀 저는 제 인상 깊게 본 거는 화장지를 앞으로 못 구할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화장지가 완전 동났고 맞아요. 화장지 코너 싹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화장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알고 있잖아. 네, 있죠. 다 있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네, 깨끗한 방송이네요. 그 호주에서는 진짜 지금 산불에 이어서 또 코로나 난리도 아니겠네. 저는 약간 모리슨을 저는 이제 의심해 보는 게. 이제 산불이 아직도 여파가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 이래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쏠리니까. 맞아요. 약간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저희 저번 방송을 처음으로 2회를 나눠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댓글이 그래도 좀 꾸준히 달려 있어가지고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제가 댓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장마리 캠페인은 제가 지난 방송 때 성대모사 실패했잖아요. 성대모사를 하셨는데 이제 마리쌤이 그걸 듣고 이게 무슨 나냐. 느낌이 있었어. 비슷했어. 조금 하려고 했는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림 오브 네이처님에서 또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이제 JTBC 스포트라이트의 장마리 캠페이너님이 활동하신 걸 좀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리 캠페이너님이 캠페인 2개 뜨시잖아요. 2탕 띄고 계시잖아요. 그죠? 원전이랑 석탄 하고 계시죠. 해외 석탄 수출을 막는 거랑 원자력 발전소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탈원전과 탈석탄 관련하여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방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스 서울사무소. 제 얼굴은 잘 모르시니 만약 뵙게 된다면 먼저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자원활동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아마 드림 오브 네이처님 방문하셔도 이제 장마리 선생님 만나시기는 워낙 힘드신 분이어가지고 저희도 힘듭니다. 네, 잘 없잖아요, 그죠? 6층에. 지석쌤이랑 비슷해요, 약간. 네, 어디 좀 7층으로 가 계셔. 또 찾으면 저희 찾아드릴게요. 장마리 캠페이너님도 이제 뭐 근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리쌤한테 또 전화 온다. 알겠습니다. 또 김지석 자기 나오면 듣고 우리는 안 들을 거야. 또 장마리 캠페이너님이 지금 팟캐스트 흥행 보증 수표 같이 돼버렸어요. 나온 그 방송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잠깐 낮은 자세로 다음에 한번 또 출연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제 김지석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렸다면서요. 네. 그 오디오 클립에 이제 감자님이 달아주신 건데 붓바살바를 듣다가 휘발유 차를 팔았습니다. 평소에도 차에 주유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제 후련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전기차 사겠지만 당분간은 차 없이 지내보려고요. 날이 따뜻해지면 아내와 전기자전거를 사서
같이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네, 저 진짜 어제 이거 보고 울 뻔했잖아요. 제가 보고 이거 진짜 많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좀 디젤 차가 하나 있는데 연비도 별로 안 나온다며. 네, 연비도 안 나오는데 지금 저희 거의 자주 타진 않는데 그래도 윤탁 쌤 빨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이 댓글을 딱 데리고 가면서 좀 이제 그렇다. 예, 제가 참 이런 댓글 보면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차 없어서 이제 아끼신 돈으로 비행기 타고 멀리 가버리시면 온실가스 더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기차 하고 그냥 뚜벅이라고 비교하면 뚜벅이가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기차 하지만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전기차 확산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인플루언서시라면 감자라는 아이디 보면서 제가 딱 뭔가 좀 느낌이 오거든요. 예. 감자 이게 진짜 막 중고등학생은 많이 신금 울린 또 유명 그 소설이잖아요. 네. 감자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뭐 차가 지금 당장 필요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댓글을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가 필요할 때는 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빌려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시게 되면 전기차 사셔가지고 주변에 뽐뿌를 막 넣으셔가지고 확산을 하시면 또 이제 더 크게 기여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 그린피스의 직원 중에서 전기차 보유 대수가 0이었는데 예, 지금 5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역시 영어왕. 다들 월급도 적은데 지금 또 차 할부금 내려고 죽어나겠네요. 농담이고요. 저도 이 댓글을 하고 가족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한번 처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캣돼지 책사 공갈량님이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이거는 제가 읽기가 좀 쑥스러운데. 그러니까 김나연 선생님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선생님이 좀 읽어야 이게 또 방송 분량 나오는 건데. 재밌는데. 내가 읽어? 네, 아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울트라 미라클 슈퍼 지성인 김지석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메일로 그러니까 피부가 지성이란 말씀이시죠?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메일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전염병의 연관성에 관한 글을 제갈량 출사표에 버금가는 대명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확진 참사를 겪고 있는 분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한번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사실 울트라 미라클까지 해서 끊었어야 되는 건데 슈퍼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과장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악건성 막 그러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글을 공동 작업한 글이라서 제가 쓴 건지 잘 가물가물해요. 제가 뭔가 또 기여한 것 같은데 마침 제가 엊그제 뉴스원이라는 매체랑 이제 동영상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편집해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예,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개발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접촉이 늘어나서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기온 상승 때문에 열대성 바이러스를 가진 그 모기가 퍼져가지고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에 더 잘 견디는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어제 제가 나온 JTBC 기사에서 본 게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그 몸이 그 체온 맞추려고 신경 쓰면서 이제 다른 걸 좀 못하는 뭐 그런 메커니즘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저하돼가지고 또 바이러스에 좀 취약해지는 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명문으로 알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뭐 지구 온난화랑 관련 있다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좀 아니에요. 이거 원인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면 점점 더 우리가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거다. 이거 사실은 남자분들은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라리아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많이 걸리고 말라리아 약 그거 먹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파주 살았었는데 실제로 말라리아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혈을 할 때 이제 피를 뺐다가 아마 혈구를 다시 집어넣나 뭐 그런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헌혈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5분에 한 명씩인가 말라리아로 죽는데요. 근데 말라리아가 모기통에서 없는데 이게 열대성이 점점 심해지면은 모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조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지구재난 방송에서 뭐 빙하 속에서 바이러스가 뭐 발견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드렸었잖아요. 네. 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팟캐스트에 또 후원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일천원님 순위를 매겨주셨던 분이죠. 네. 일천 캐시 기억납니다. 또 이제 후원해주셨고 지난번에 구설에 네. 휘말리셔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돈만 주고 가시는 걸로.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 일천원님 저희 이런 농담에 굴하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드림 오브 네이처님도 1100 캐시를 해주셨는데 네, 경쟁 붙었어요. 네, 1,000원님과 차별화. 네 이제 지금 네 경매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볼륨이 작아진 느낌이라 좀만 키워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 볼륨이 플랫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팟빵이 좀 볼륨이 적은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조금 더 볼륨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플랫폼 볼륨이 혹시 불편하신 분은 이제 플랫폼을 이제 바꿔보시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은 볼륨으로 올리는 건데 네. 어느 플랫폼에서는 좀 크게 나오고 어느 플랫폼 작게 나오고. 이런 그리고 느낌. 사실 지금 진짜 제작 중이라서 이제 PD님 새로 오셔가지고 네. 딱 2편 올렸던 거라서 네. 이런 피드백 주시면 저희 너무 소중하게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댓글이 또 달렸는데요. 네, 쇼미솜님께서 붓바살바 정주행 마쳤어요. 앞으로 좋은 내용 잘 부탁드려요. 저 감사합니다. 정주행까지 해주시다니. 진짜 정주행 저 앞에 댓글 진짜 보고 공명 네. 만만치 않은데. 감동받았잖아요. 네. 깨소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붓바살바 잘 듣고 있는 시민입니다. 정보도 유익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방송이 더 듣기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방송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을 설명할 때 드세다는 표현은 성차별적으로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어에서 보시가 여성에게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처럼요. 댓글도 다 읽으시고 피드백도 주시길래 저도 의견 하나 남겨봅니다. 아무튼 세 분 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방송 오래오래 만들어주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깨소님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이게 성 감수성이 이제 점점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드세다라는 단어의 그런 사전적 의미에는 이 성차별적인 의견이 담겨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사용이 될 때 이거를 성차별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또 네. 보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또 드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못하고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을 좀 했습니다. 네, 불편함을 드린 점 이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가 이런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과감 없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배워나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PD님도 좀 이거 메모 부탁드립니다. PD에게 책임 조금 나누기 농담이고요. 하여튼 의견 감사하고 저희 오늘 또 이제 장마리 선생님을 앞서실 분 있죠. 장마리 선생님은 사실 카자흐스탄 구경 방송에 이제 나오셨던 적이 있지만 네. 오늘 이제 나오실 분은 사실 프로 방송인 그쵸. 아까 출신이셨죠? 마이크 뭐 10cm 네, 재고 뭐 계시더라고요. 약간 좀 아까 마이크로하게 튜닝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웃음소리로만 계속 출연하고 계신데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이분 소개하고 이분이 또 엄청 재밌는 캠페인을 그린피스에서 하고 계세요. 네. 한번 저희 붓바살바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아하실 만한 캠페인인 것 같은데 전하는 말씀 듣고 이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인으로 다뤄볼 소식은 다르면 선거 관련 소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예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방송인 출신 이제 정상훈 선생님, 저희 쪽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스틴이라고 이제 네, 말씀드렸죠. 정상훈 캠페이너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 쓰는 이름은 저스틴이고요. 그리고 제 한국 이름은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그린피스에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된 거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프로 방송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제 어깨가 무거운데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게 CBS 방송국이었어요. 아, 요즘 맹활약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그렇죠. 네네. 네, 그냥 포항이랑 울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일을 했다가 한 2014년 정도 이제 그만을 두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왜 자르신 거예요? 또 포항 울산이면은 나중에 우리 전기차 코너에 한번 모실 수 있겠다. 이게 예, 그렇죠. 자동차의 도시 아니에요, 거기 또. 맞습니다. 예. 또 산업의 중심지고.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만두고 방황을 좀 했어요. 하다가 외국에도 갔다 오고, 네. 그리고 지방 외국에 공기업 갔다 오시면 어떡해요. 또 호주 갔다 오셨어요. 지석 쌤이 예.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아니면 나도 예전에 많이 유학 다닐 때 많이 다녔어요. 저는 많이 놀았습니다. 이미 지난 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프로 방송인이라서 좀 호흡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공기반 소리반 확실하게. 아니 원래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되게 반짝반짝하신데. 지금 막 마이크 앞에 딱 오니까 뭐 홈그라운드 온 것 같은 느낌이. 네. 근데 말씀 이렇게 잘하시는 건 아닌데 표정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뭔가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 그러니까. 장마리 선생님이 긴장하시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시청률로 다 청취율로 다 판가름이 날 거고요. 소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캠페인 명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명은 기후 참정권 캠페인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기가 막히네요, 그죠? 예, 뭐 전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지은 거야. 차모 씨라고. 괜찮네요, 그럭저럭. 제가 뭐 기후 참정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기후 참정권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좀 적어왔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로 이제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용어를 한국 사회에 던지실 거잖아요. 집어 던지셨죠. 정확한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도 나중에 이제 등재를 시키실 그렇죠. 거예요? 등재시키는 게 목적이죠. 진짜? 목적으로 오픈 사전에 우선 올리면 되니까. 구글에 기후 참정권 검색하면 그린피스 글밖에 안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는 주류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참정권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삶의 다양한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참정권이라는 게 이제 여성 인권을 이제 크게 신장하는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만큼 이제 우리 기후 위기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투표 같은 걸로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캠페인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캠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린피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계속 외쳐왔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마냥 중립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분이 막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저희 한국 시민들은 이 기후 참정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유권자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어요. 어디랑 같이 했었죠? 한국 리서치랑 같이 이제 저희들이 좀 거금을 들여서 그렇죠. 저희에서 거금이죠. 거금을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더니 그 응답자 가운데 77.4%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약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4분의 3 이상이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명 중 거의 7, 8명이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위기 공약 같은 거를 안 내놓으면 당선이 어렵겠네요. 다 내놓지 않는다면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놓도록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결과가 유권자들의 민심이 있으니 정치권이 화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정치권이 기후 위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조사를 실시해봤더니 70.7% 응답자의 70.7%가 정치권이 기후 위기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유로는 대부분
정치권에 이제 정책 공약 같은 것들이 없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정말 그럴까 한번 또 조사해 보자.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문을 한번 봤거든요. 누구 거를 봤죠? 네, 황교안 대표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한 저희 건도 심상정 없었어요. 정의당 대표까지 같이 세 분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분석을 해봤죠. 이게 좀 김재수 선생님의 해외 유명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거의 이 독일의 AFP라는 AFP 맞나? 그 극우당도 기후 위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극우당도 근데 처음에 안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 AFP 청년 당원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 인정 안 하면 우린 다 죽으라는 거냐 해가지고 뒤집어놨어요. 그래서 유럽은 뭐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고 이제 미국은 이제 민주당원과 이제 공화당 사이에 상당히 입장 차가 큰데 기후 변화를 좀 부정하는 공화당에서도 청년 당원들은 또 이걸 세게 요구를 하는 움직임이 사실 있어요. 이걸 저희가 지구재난 방송에서 일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거의 신년에 각국 정상들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가 얼마나 언급이 됐는지 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아웃풋을 좀 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죠?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한 건도 없었어요.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건 나왔었죠.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 제안 같은 걸 하고 관심을 가져라 각 정당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들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카피 페이스트 느낌으로 나왔죠. 거의. 그럼 되게 많은 분을 수렴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결을 나서려면 사실 할 일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인기 코너 중에 2020 원더키드라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도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큰 틀에서는 다 얘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정당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이 있는데 맞습니다. 좀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캠페인 내부적으로 당이랑 이렇게 여러 정당들이랑 대화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 아니 노고가 많죠. 이 정당들이 워낙에 이 정치적으로 시급한 일이 많으니까 사실 그린피스가 뭐 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캠페이너 분들이 이제 진득하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서를 이제 만들었었고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각 정당 3개 정당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또 정의당까지 지지율이 5% 넘는 그런 정당을 요즘 정당이 워낙 다양하니까 5%라는 지지율 그 기준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일단 그 기준은 이제 선거법에 그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들이 임의로 뭘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정당은 좋으니까 하고 이 정당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정도로 자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선거법에 보니까 후보 방송 토론 같은 거, 정당 이제 토론회 같은 것을 이제 초대하는 기준이 정당 지지율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5%로 아마 했던 올해 거죠. 2월 둘째 주 기준이었나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시기에 가장 최신의 있는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또 조사를 참고를 했던 거고요. 그 나머지 다른 활동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게 또 이제 조사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거의 컨설팅 회사급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유명 컨설팅에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린피스도 이제 정당에다가 5대 정책을 딱 쉽게 딱 빅5를 딱 뽑아가지고 제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행정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세세하게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 정책처럼 제안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 꼭 필요한 아젠다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꼭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EU라든가 다른 선진국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가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 비상 사태 선포. 이거 네.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요. 뭐시죠? 네, 이제 기후 비상 사태 선포라고 하면 이 정말 이제 기후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비상 사태 전시에 준하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해결을 하자 선언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는 이제 다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하자는 어떤 합의를 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영국이나 뭐 캐나다 등에서는 이제 뭐 나라나 지방 정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기후 비상 사태를 이미 선언을 했고 이런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죠. 어느 나라가 선포했었죠? 캐나다가 한 것 같고, 네. 그죠? 네네네. 캐나다 의회가. 영국, 뉴욕시, 네. LA가 했죠? 캘리포니아가 했던가? 지금 전 지자체로까지 확대를 하면 1,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충남도 했고 네, 아마 당진시도 당진으로 했죠. 알고 있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개가 참여를 했으니 이제 도도 했으니 이제 특별시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제 해야 될 차례가 네. 아닐까. 그 비상사태 선포가 가장 우선시 되는 네. 어젠다 첫 번째 어젠다로 저희가 또 제안을 네. 했고 네. 또 정당들에게 이제 제안한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준은 2030년까지 최소한 이제 50% 이상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지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는 금세기 내에 1.5도로 기온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정말 큰 위험에 닥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사실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청와대랑 소통하시는 분이죠. 김지수 선생님 저희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안 보이고요. 목표가 굉장히 네.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봐도 낮잖아요. 네, 핑계거리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나라가 줄일 때 우리는 안 줄이고 더 늘려서 줄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진짜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의 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공부를 사람들 너무 안 공부할 했기 때 난 때문에. 놀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이런 거니까 어떡하라고 그런 거네. 그런 거죠. 우진이가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자, 요즘 그리고 유튜브만 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게 이제 50% 감축이고 이거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처방은 의사에게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계속 몇십 년간 파고 최신 데이터 계속 돌려본 결과 한 50%는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 목표를 냈고 이제 그 목표를 저희가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계속 나오면 지구가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사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OECD 국가가 탄소 배출 속도 빠른 걸로 또 네, 뭐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또 OECD 탑순이라며. 회원국 중에서는 아마 그 늘어난 게 1위고 전 세계로 봤을 때는 퍼센트로군요. 7위 배출로 알고 있거든요. 역시. 예. 뭐 배출량 증가율이 거의 한 15년 연속 1등 했나 그래요. 역시 OECD 1등 놓칠 수 없죠. 예. 그 세 번째 정책으로는 어떤 거를? 세 번째 정책으로는 이제 탄소세 도입을 저희들이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세금 더 내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봐 이런다고 했잖아 내가. 예,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정말 좀 오해를 네.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유럽 국가들도 특히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세를 도입을 하고도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탄소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아니 그럼 세금이 증세되는 거 아니야?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탄소세로 더 내더라도 나머지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같은 사람들의 소득세 같은 거는 줄여줘서 세수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다만 탄소세를 그렇게 매김으로써 탄소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줄여들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로 하면 세금 이렇게 국가가 많이 매기고 이런 거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IMF도 탄소세를 $75 정도까지 1톤당 $75를 도입하라고 권고를 했죠.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뭐 국가가 너무 개입하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기후온난화를 그런 문제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탄소세 도입 때도. 아니 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수 중립적이라 해가지고 네. 소득세 같은 걸 줄이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폭스바겐 회장도 탄소세를 매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자꾸 폭스바겐 얘기를 하시는 게 회장님 정말 자소서 지금 존경하는 썼어. 회장님. 그러니까요. 네. 지난 방송 때겠네. 중요도 일할 수 있어요. 네. 아마 그런 탄소세를 환영하는 데는 이미 그런 기업들은 이미 탄소를 낮추는 이런 산업 구조 변화를 이미 시작한 곳이겠죠. 그럼 네. 자기들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도 이미 네. 탄소에서 되게 벗어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석유 회사 같이 이제 탄소세 도입되면 뭐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때는 큰일 나죠, 이제. 또 로비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로비에 잡힌 게 이제 미국 공화당. 네, 그렇죠. 세상이야 박살나던 말든 석유 팔아야겠다. 뭐 호주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호주. 네 번째로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셨나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그리고 전력망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에선 3020 정책이 있잖아요. 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전력의 20%. 전력의 20%로 하자는 그런 안이 있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사실 뭐 해외에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더 빠른 곳도 많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일단 정책 제안으로는 이제 조속하게 진행을 하라 그렇게 뭐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도 이제 2050년 전까지는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은데 뭐 아웃백처럼 호주처럼 넓은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태양광 설치할 수 있냐 이거 사실 제가 한 2,000번 정도 본 그린피스 악성 댓글 중 하나인데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합니까? 사실 이 관련된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도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랑 그리고 UC 버클리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6.5% 정도만의 땅을 사용하더라도 재생 가능 에너지 100%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자료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뭐 사라지는 뭐 일자리를 뭐 포함하더라도 144만 개 일자리까지 또 만들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한 건 사실은 국내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아까 6.5%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우리나라 국토에. 맞아요. 예. 근데 그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후 재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후 문제가 결단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죠. 네. 네. 망하는 선택할 수도 있고 살려는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필수적인 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가 약 1년에 600테라와트시 정도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을 어떻게 하냐. 태양광 300기가와트 그리고 풍력 10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 태양광 300기가와트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3% 정도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막 많이 넓은 그런 면적이 필요하진 않다는 그러니까 거. 이게 만약에 뭐 국토의 150%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 그건 못 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죠. 네. 근데 이제 6%면은 적진 않지만 하려면 할 수 있는 양이고 그렇죠. 그걸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일단 기후 위기로 다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남들 하는데 우리는 안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게 다 이제 좀 버림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약간 북한처럼 고립되는 니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욕 먹고 뭐 수출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북한 지금 막 어렵잖아요. 그 마식령 스키장 열심히 짓는데 그 기후 위기 때문에 그 스키장 못 쓰게 생겼다. 그 외신에 나한테- 한번 다뤄. 나한테 컨설팅을 부탁했어야지. 네, 그럼 스키장 말고 딴 어차피 안 거로 했을 돼요 텐데. 이러면서. 네, 그때.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왜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중요하냐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에너지 안보에서 되게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미군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화석연료 맞아요. 위주로 미군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안보적인 위협이 있다. 그러다가 맞습니다. 뭐 예. 석탄이나 석유 갑자기 막 급등하고 이러면 오히려 US 아미 일부 부분에서는 오히려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부대 수급하고. 네. 네. 하나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네. 한전이 석탄 발전소 막 지으면서 네. 해외 석탄을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높은 가격대 장기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석탄 가격 급락했거든요. 그렇죠. 내 그래서 세금. 그렇죠. 그 석탄 가장 더러운 석탄을 높은 가격에 장기 계약을 해두는 바람에 지금 가격도 높게 유지되고
CO2는 CO2로 막 나오고 뭐 이게 거의 최악의 수를 맞습니다. 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얼마 전에 저한테요? 아니요 한국 정부에게 그 제레미 리비킨이라는 이제 또 유명한 석학이 그 네. 글로벌 그린 뉴딜은 책을 또 출간을 했잖아요. 글로벌 네. 그린 뉴딜 요즘 나온 책이죠. 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2028년쯤 되면 화석연료 산업이 붕괴된다. 자초된다. 네.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비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화석연료 쪽에는 투자를 안 하게 가격 되는 경쟁력 거죠. 면에서 전혀 화석연료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이게 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전환한다면서 일자리가 144만 개가 생긴다는 건 좋은데 기존에 이제 석탄 석유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반발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 지역구가 막 이런 산업 하는 사람이면은 엄청난 반발할 텐데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그런 데 대한 이제 논의가 미국에서 일단 뭐 미국 그린 뉴딜이 지금 미 대선 주자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거나 이제 일자리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제공하고 임금도 보전해주고 수입도 보전해주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금 뭐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거나 그리고 일자리 전환,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싫어할 필요가 없네요. 5년 동안이나 뭐 보전해준다면은. 네, 그렇죠. 일단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정책 중에 마지막으로 제안 주신 건 뭔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 드린 부분은 수송 부분 정기화 및 대중교통 확충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도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러면 내연기관을 언제까지 퇴출할 것인가 그에 대한 정확한 이제 시안도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대중교통 근데 이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뭐 트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뭐 화석연료 태워서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제안 주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요즘 뭐 보니까 저 동네에서 보니까 우체국 그런 차들은 다 전기차던데. 네. 조그만. 네, 도입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지금 뭐 서울시에도 보면 전기 버스가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린 뉴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확대돼야 되고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확대돼야 되니까. 뭐 대중교통의 이제 전기화와 확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더라일 수 있는데 따릉이가 전기 자전거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뭐 비용 이런 게 충전하고 좀 잘하면은 뭐 못할 건 없죠. 네. 그린피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파성을 안 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치적이나 뭐 종교나 이런 거 중립 유지하려고 했는데 시민 참여 캠페인을 좀 넘어서서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요구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는 이유를 좀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육식을 줄이고 뭐 채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또 집에 태양광을 또 설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정말 소중한 실천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것만 해서는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적으로 사실은 산업 육성 이런 거 하면서 기존에 있는 뭐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전소 같은 경우를 규제 같은 건 별로 없이 막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저것 노력을 막 해도 국가 정책이 그런 걸 지원해 버리면 저기 줄어들진 않고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치 캠페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치권에다 던지는데 이게 입질이 오는 그런 정치인들 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정치인 풀이 많고 그린 뉴딜이나 이런 그 미국의 이런 트렌드를 놓치고
따로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우리 캠페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지석 쌤이 카피 앤 페이스트다 이렇게 얘기한 잡아놓은 곡이었어. 그건 뭐 나름 이제 미리 또 정책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겠죠. 뭐 네, 그런 그렇죠. 부분하고 저희 네. 부분하고 또 많이 겹쳤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조직을 보시면 그린 뉴딜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피포지라는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정상들이 참여하는 그 행사 이후로 한국형 그린 뉴딜을 발표하겠다. 그런 언론 보도는 이미 있었어요. 얼마 전에. 참 3.1절 그 기념사에 기후 위기가 2번인가 나왔죠. 네네. 네. 이번 진짜요? 네, 이번 신년사에는 한 번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3.1절에는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인가 한 번 나왔죠. 네,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이번엔 2번. 그리고 특히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또 정부가 그와 관련된 어떤 걸 또 제안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기도 예전부터 하고. 약간 조림 사업 보통 보는데 뭐 그것이 안 끝나고 더 큰 거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북한 그렇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탄소 제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상당히 탄소가 낮은 사회죠 거기. 그렇죠. 배출량이 이제 선진국가에 비하면 엄청 적은 그런 왜 그런 지도 있잖아요. 밤에 막 다 불 켜져 있는데 북한만 꺼져 맞아. 있고. 네. 그게 한편으로는 좀 바람직한 면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이라는 게 좀 슬픈 거고 사람들이 네. 굶어 죽고 이런 게 문제지. 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고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좀 그러니까 스마트한 정치인들은 앞서 나오고 있네요. 뭐 그린 뉴딜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고.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 에너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셨던 분도 가서 그 위원회를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가셔서 자신이 활동하셨던 만큼 또 정치권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면 또 좋은 변화를 좀 일으켜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선거법이 무서워서 좀 물타면은 다른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시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겠다. 좀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래도 있는 기후 위기에 상황이고요.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모든 정당이 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지금 9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됐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12일이면 이제 그린피스 이 기후참정권 캠페인 팀의 페이지가 또 오픈이 돼요. 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주요 정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각 정당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린 뉴딜 이런 좀 중고등학생 외우기 싫은 그런 단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사회 시간에 나올 시사상식 거였는데. 이런 거. 근데 그린 뉴딜도 그렇고 뭐 기후 참정권 이제 기후 위기에 좀 우호적인 정치인한테 이제 좀 표를 주자 이런 운동을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한 명 영입했다면서요. 아, 네. 외부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 네네. 이제 원배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원배? 네, 원배. 원배. 원배가 뭐냐? 이제 호주에 사는 동물 중에 원뱃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네네. 부동산 부자죠. 그래서 이 원뱃이 호주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피해를 입고 이제 거기서 유학을 왔던 그 한국인 친구를 만나서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산불 네. 피해로. 그래서 한국으로 같이 오게 됐는데 네. 한국에 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전에 입국을 한 거죠. 아, 네. 그 그래서 전에 입국을 했어요. 호주에서. 네. 근데 집사에 와서 격리했나? 보니까 한국 정치인들도 이제 호주랑 마찬가지로 좀 기후 위기에 무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총선에 출마를 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원배가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고 이제 선거 나서려고 그쵸. 지금 이 분이 동물인데 이제 지금 통선에 네. 출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7살인데 네. 이게 사람 나이로 치면 30세예요. 그래서 네. 총선 출마 자격이 만 25세 이상이잖아요. 된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 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다 저희가 계산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원배라는 이 친구가 이 캠페인을 많이 알리게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뭐 팟캐스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 네.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분도 저 펭수 잡으려고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펭수한테 덤볐다가 다 꼬꾸라져요. 카피했다가 다 망했어.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원배 나오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정치인이 있으면 원배에게 표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원배 총선 출마표가 좀 기대가 되고. 뭐 비례예요, 지역구예요, 뭐예요? 네, 뭐 지역구 알아보고 있나요? 지금 보좌진들이 지역구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캠페인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 이해도가 높고 그거와 관련된 공약을 많이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된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일단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사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기후 위기 아젠다가 정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아젠다가 정치권에서 주요 아젠다로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정책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대만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이제 저희들이 또 좋은 사례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보빠살바 애독자분들이 이제 이 기후 참정권 캠페인 소개를 듣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도 이 캠페인에 너무 동참하고 싶다. 나도 이 캠페인이 맞는 것 같아.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치인들이 그리고 각 정당들이 기후 위기 관련된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정당 공약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약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공약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공약이야 나쁜 공약이야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저희 그린피스가 제안한 공약하고 또 비교를 해서 좋은 공약인지도 확인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또 공약이 또 나오는 대로 계속 이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공약이다 나쁜 공약이다 원배를 통해서 더 알려드릴 네. 예정이죠. 네. 네. 그런 소식도 이제 자주 들어주시고 아까 얘기하신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제 서명에도 많이 동참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사실 요즘 총선 관련해서 토론회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뭐.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투표라는 건 진짜 우리의 권리니까 꼭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한 표를 꼭 소중하게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 방송인 출신이시죠? 정상원 캠페이너님 모시고 기후 참정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마무리예요? 네, 뭐 한마디 또 하시고 싶으세요? 네. 사실은 중국 아까 동아시아에서 아젠다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짚어보면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지금 뚫고 나가기 시작했고 중국도 물론 오실가스 엄청나게 나오지만 거기도 이제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이 네, 싸진 이유가 중국이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육성을 하기 했죠. 그 설치 용량도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한 50% 나머지가 50% 막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풍력 업체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판매 의무제를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제 그러니까 내연기관 퇴출을 논의가 시작됐어요. 2035년 정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일본도 사실 은근히 또 기업들은 아리백 가입도 많이 했고 일본 정부도 2050년 이후에 최대한 빨리 온실가스 넷제로를 하겠다 했거든요. 진짜요? 네, 했어요. 이미. 일본한테 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시끌시끌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확 끌고 간 건 없지만 사실은 은근히 다들 좀 챙겨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 논의가 좀 늦어져서 그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굴욕 2탄을 당한 게 굴욕 1탄은 뭐였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는 곳이 야 니들은 석탄 발전 너무 많다. 너희들한테 투자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채권하고 주식을 팔아버렸거든요. 이게 2016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네덜란드 연기금 기관에서 너희들은 정말 한전은 지금까지도 이걸 안 줄이고 있냐.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790억 어치를 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아까 그 영국 성공회도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도 지켜보겠다. 올해 말까지 뭔가 조치가 없으면 우리도 한전에 채권과 주식을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창피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원배 후보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이런저런 그런 관심과 이제 뭐 필요하시면 정당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정당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뭐 또 다시 재출마하면 전화하면 되잖아. 네. 네, 지나가다 만난 명함 주면은 이제 왜 안 하냐고 이제 팍 이렇게. 아니 그렇게 혹시 하지 기후위기 말고. 공약 있습니까? 없으면 안 줍니다 표. 네, 이렇게 물어보세요. 표 갑질, 유권자 명함은 안 갑질. 받겠다. 이거 빨리 이거 적어 와라 하나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전에 유권자 갑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때만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치인은 이제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다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또 이제 뭐 중국, 대만 이런데 일본에 뒤처진다고 하셨는데 또 한국에 또 이제 국가 번호가 뭔가요? 저 핸드폰 국가 번호. 82죠. 그렇죠. 빨리빨리 또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따라잡아가지고 네. 또 그렇게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 참정권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제대로 뽑아가지고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정상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뭐.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녹음하고 있는 건강- 것 자체가 문제야 우리. 네, 정말 많이 챙기시고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보게 될까. 만약에 기후 변화가 또 이처럼 앞으로 이제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입었던 이제 혼란만큼 더 큰 혼란이 훨씬 이제 크죠. 오니까요. 훨씬 크게 되죠. 네, 벌써 지금 그런 마무리 부분도 2번 정도 생각하고. 실패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저의 지난 시간에 배터리 공부에 이어서 오늘은 또 정치 쪽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네. 기후 참정권 캠페인 참 정말 흥미롭지 않은 캠페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부정이 이렇게 많이 네. 들어가면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성 캠페인님 오늘 한번 붓바살바 참여하시니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네. 방송 생활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재데뷔를 했는데 정말 이제 데뷔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이제 K나 M사 같은 데서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등용문이죠, 등용문. 이제 방송인의 네, 등용문 네. 바로 폭스바겐 붓바살바. 갑니다 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즐거운 또 이제 재밌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지 기후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캠페인 많이 좀 지지해 주십시오. 댓글도 네. 많이 남겨주시고. 그 저희 지금 이 방송하는 4명 중에 다 기후 참정권 일을 다 조금씩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네, 사실 김나연 다 하고 선생님, 있죠. 예, 이 방송 통해 가지고 기후 참정권 팀에 한마디 하셔야죠. 좀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기후참정권 팀이 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시민분들한테 네.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답장 빨리 달라는 얘기죠. 해석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서 선생님도 어떠셨나요? 예, 저는 앞으로 뭐 총선도 있지만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예, 좀 계속 다뤄야. 아까 지금 정치가 바뀌어야 뭐 대응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한 멘트잖아요. 근데 또 이 상황에서 그것만큼 맞는 멘트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쟁 치르듯이 막 바꿔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국가를 빼고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치권을 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종종 나와서 저희 땜빵 그러니까 좀 다뤄주세요.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감사히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정상훈 선생님, 김나연 선생님, 김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팟빵 뮤직의 톰톰이 부릅니다. 좋은 말동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